이명목 한국재료연구원 책임연구원께서 산업통상자원부 탄소중립 R&D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이명목 책임연구원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재료연구원의 임용목입니다. 제가 지금은 그 원소속 기관인 재료연구원으로 돌아가 있지만 얼마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 R&D 전략기획단에서 소재부품 MD로 활동을 하면서 탄소중립 전략 수립에 좀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석유화학 산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개발을 국가가 어떤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지 아주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은 뭐 다 아시죠? 석유에서 추출한 원료인 나프타를 가지고 우리가 흔히 플라스틱이라고 부르는 합성 수지를 포함한 이런 화학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인데, 크게 그 공정상 분류를 보면 업스트림이라고 불리는 나프타를 분해해서 기초 유분이라고 표현하는 에틸렌 같은 원료 물질을 만드는 공정하고, 그 원료 물질을 가지고 다운스트림, 즉 우리가 흔히 아는 플라스틱으로 불리는 합성 수지, 그 다음 이런 옷을 만드는 합성 섬유 원료, 그리고 합성 고무들을 생산하는 그런 제조 공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석유화학 산업이 사실은 뭐 다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수출 주력 산업인데, 국가 차원에서 따지면 탄소 배출량의 한 6.4%, 그 다음 제조업으로 따지면 한 18%를 배출하는 철강 산업 다음으로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많은 다배출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단순 소비재로 인식하는 플라스틱 외에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쓰이는 기초 소재를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산업이라서 이 산업의 지속 발전 없이는 차세대 산업의 발전도 지장을 받는 아주 중요한 근간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년도 기준으로 이 석유화학 산업의 배출량은 한 7,100만 톤으로 잡히고 있는데, 직접 배출이 한 65%, 간접 배출이 34%, 공정 배출이 한 1% 됩니다. 그 직접 배출이라는 건 뭐냐면 직접 화석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료를 때우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나프타라는 원료 물질을 열분해를 하기 위해서 열을 주기 위한 공정에서 그 에너지원으로서 화석 기반의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간접 배출은 다운스트림 공정, 기초 유분이라고 불리는 에틸렌 같은 그런 원료 물질을 중합하든지 여러 가지 분리하든지 압축하든지 여러 가지 이제 공정을 쓰게 되는데, 이때 전기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스팀 에너지를 쓰면서 간접적인 에너지 활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간접 배출로 표현을 하는 게 한 34%가 되고요. 그다음에 원료 물질에서 최종 제품으로 바뀔 때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그때 어쩔 수 없이 또 온실가스로 분류되는 그런 물질들이 배출이 되는데, 그 공정 배출이 한 1%가 됩니다. 앞서도 여러 부분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제 그 세계 주요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합의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책들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기술개발 기금 마련 뭐 이런 걸 통해서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술개발 외에도 기업 입장에서 보면 결국 설비가 전면적으로 교체된다는 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탄소 중립과 산업 경쟁력을 모두 고려한 어떤 정책 수단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라고 모두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2000년 이후에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이 석유화학 제품의 사용량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에 연평균 5.9%라는 높은 성장을 해왔고요. 우리나라도 한 43만 명의 일자리를 담당하는 핵심 기반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탄소 중립 달성하고 친환경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업 구조 전환이 필요하고, 또 앞서 다 말씀해 주신 대로 뭐 EU의 국경 조정 제도라든지 탄소 중립 선언 외에도 이런 국가적 차원의 제도 외에도 알리백 같은 민간 차원의 운동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탄소 중립에 대한 그 추진은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근간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기술 개발이지만, 결국에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원천 기술, 그 경제성이 담보되지 않은, 경제성이 확실하지 않은 원천 기술처럼 그런 리스크가 큰 부분은 정부가 좀 나서서 기술 개발 지원을 좀 할 필요가 있고, 그거에 따른 어떤 그린 전력 뭐 이런 부분도 이 정부가 좀 담당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그 기술 개발 동향을 보면 어차피 이제 가야 할 길이라는 건 모두가 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국 및 선진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분류로 보자면 원료 물질을 어떻게 친환경화해서 탄소 발생을 줄일 것인가, 그 다음에 공정을 어떻게 효율화해서 탄소 발생을 줄일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최종 단계의 탄소를 어떻게 포집해서 활용할 것인가들을 많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국내의 기술 수준은 전반적으로 따졌을 때 뭐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훨씬 더 높은 기술력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선진국 대비 좀 뒤처져 있는 게 현실이고, 그렇다 보니 국가 차원의 그 기술 개발 예산 지원과 또 그린 에너지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도 이런 기술 개발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을 하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작년 11월에 산업부에서는 탄소 중립을 위한 산업 에너지 기술 개발 전략이라는 걸 내놨고, 과기부에서도 올해 3월에 기술혁신 로드맵이라는 걸 발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정부에서 이제 원료 대체, 그다음 연료 대체, 공정 및 에너지 효율화, 공통 기술 및 기타 감축을 이렇게 수단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석유화학 산업 분야는 8개의 핵심 기술을 도출을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30년까지는 얼마만큼 어떤 내용으로 줄이겠다, 그리고 2050년 탄소 중립에 있어서는 얼마만큼 이 기술들로, 핵심 기술들로 그것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으로 전략을 수립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 장표는 그 8개 기술 중에서 공정과 관련된 핵심 5개 기술이 공정상에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보여주는 그 그림인데요. 요 왼쪽 편에 나프타라고 하는 그 원료 물질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친환경 원료를 쓰는 부분, 그 다음에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이죠, 재활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기술 전략 안에 포함을 시켰고, 열분해 공정에서 열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화석 기반의 연료의 비중을 줄이면 이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열에너지원을 화석 기반의 연료에서 전기화로 바꾸는 공정, 이게 이제 좀 메인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부생가스, 열분해하면서 나오는 메탄을 다시 열에너지로 공정에 집어넣었는데, 그때 발생하는 메탄을 다시 이제 열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원료로서 전환하는 기술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공정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내용들도 내용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각 핵심 기술별로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향후 개선할 것이냐를 이제 정리한 내용인데요. 우선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재활용에 있어서는 현재는 단순히 분류하고 파쇄해서 물리적으로 재활용 가능한 건 모아서 재활용을 하고요. 그것을 결국에는 이 태우는 식으로 이 소비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화학적으로도 분리하는 방법, 섞여 있어도 혼합된 폐플라스틱도 화학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방향을 좀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원료, 바이오매스라고 불리는 친환경 원료는 사실은
현재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기반, 기술력 기반으로 국내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담아놨고요. 그 다음에 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생가스, 나프타를 열분해하는 공정에서 나오는 메탄을 이거를 또 원료로 전환하는 이런 기술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접 배출 65%의 메인인 그 메탄을 또 화석 기반의 연료를 떼우는 공정을 연료로 사용하는 공정을 전기화시키는 이런 것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써서 분해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을 만드는 공정에서도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촉매를 쓴다든지 아니면 분리 및 압축 심냉 이런 분리 공정도 저에너지 공정으로 갈 필요가 있고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공정을 관리하는 디지털 전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이산화탄소, 온실가스가 현재는 고농도의 CO2를 포집해서 처리하는 기술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저농도의 배출도 효율적으로 포집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략을 짰고요. 그 8개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원료 대체를 위한 폐플라스틱 업사이클링 기술인데요. 업사이클링이라는 건 흔히 리사이클링을 재활용으로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가치를 좀 더 높인다는 뜻으로 쓰는 용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라스틱 폐기물은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다 분리 배출을 해도 물리적으로 이렇게 파쇄해서 분리할 수 있는 건 모아서 다시 일부 활용을 하고요. 일부 열에너지를 써서 열분의 정제유로 연료를 써서 태우거나 아니면 그 자체로 매립 또는 태우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분류되지 않은 혼합 플라스틱도 자동화 분류를 하고 정제하고 재성형을 해서 플라스틱을 지금 만드는 것 외에도 가스화를 통한 메탄올의 생산, 해중합을 통한 플라스틱 단량체, 즉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는 대부분 일회 사용 후에 버려지던 플라스틱 제품을 지속 사용 가능한 연료와 원료로 재순환하는 것이 가능해질 겁니다. 두 번째로는 원료인 나프타를 친환경 원료로 대체하는 겁니다. 국내의 바이오 기반 친환경 원료는 대외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의 독과점이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식물, 나무 이런 것으로 기반을 하는 목질교 원료를 활용해서 화학 원료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석유 기반의 원료인 나프타의 원료 비중을 낮추고 국내 공급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분의 공정에서 세 번째로는 죄송합니다. 이 열분의 공정에서 발생하는 메탄올을 아까는 이제 연료로 태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이제 원료로 전환하는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제일 핵심인 기술입니다. 바스프나 다우 같은 주요 선진국 주요 기업에서도 제일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 기술이기도 한데 나프타 분해 공정, 보통 나프타 크래킹 센터라고 해서 NCC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나프타 분해 공정을 전기화함으로써 화석 기반의 연료 사용을 제한을 해서 감축을 시켜서 이 탄소 배출량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 제조 공정상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촉매를 써서 적은 에너지를 쓰고도 분해 및 합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심냉 증류 기반 공정을 좀 더 새로운 분리 기술을 통해서 에너지 소비를 낮출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석유화학 스마트 디지털 플랫폼 기술이라고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스마트 기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지금도 기업들은 공정 효율화에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죠. 근데 나프타를 원료로 한 공정에서 친환경 원료로 바뀐다? 이러면 공정을 다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으로 어떻게 공정을 효율화할 수 있는지 그런 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이런 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데 중요한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포집해서 활용할까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나프타 열분해 공정에서 일단 대규모로 지금 현재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산된 기초 유분으로 다운스트림 공정에서 합성 수지 등을 만들 때 중소규모의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온실가스 배출, 고농도 배출과 적게 배출되는 것은 기술적으로 접근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공정에 최적화된 포집 기술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포집이 되면 저장 또는 전환이 돼야 되는데 석유화학 산업에서는 바로 공정에 연결돼서 원료로 쓰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산화탄소가 사실은 연력학적으로 안정한 물질입니다. 분해하거나 화학적 변화가 사실은 쉽지 않은 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난이도는 높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프타에서 나온 화학 제품과 대등한 경제성을 갖도록 활용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기술 핵심 기술 개발 내용들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산학연 각 분야에서 탄소 중립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